1번부터 질문 받을게요. 자, 마진개수 확인할게요. 성적표에 나갔으니까 알겠지만 마진개수 곱하기 5 하시면 자기 점수. 이상한 사람 얘기하죠? 이상한 사람 없어요? 채점 제가 제대로 한 거 맞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니다. 1번부터 첫 번째, 2번까지 중에서 질문. 됐습니까? 넘기죠. 자, 3번부터 6번까지 질문. 4번. 4번이요. 또요. 됐습니까? 6번이요. 4번, 6번이요? 6번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한 일이 0인 경우를 찾아라. 자, 한 일은 어떻게 하는 게 한 일이에요? 0 곱하기 이동을 그러니까 힘을 준 방향이 힘준 방향이 있을 때 물체에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했을 때 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힘을 준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유낙하 할 때요. 작용하는 중력은 한 일이 있어요? 네. 자, 니은이요. 수평면에 미끄러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이요. 운동 마찰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건 한 일이 마이너스 1이지만 있습니다. 수직할 때 한 일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실에 매달려 왕복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 자, 물체가 장력 방향으로 움직인 거 있니? 없죠. 여기서 장력의 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4번 좀 볼게요. 4번 보시면 4번에서는요. 우리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일의 원리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체를 직접 이동시켜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 빗면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바닥면에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긴 빗면을 하나는 짧은 빗면을 이용해서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높이만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A 경로를 이용해서 물체가 한 일이 있고 B 경로를 이용해서 물체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한 일의 양은 누가 더 많니? 같죠. 자, 얘는 누구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까? 중력 자, 여러분 보시면 물체가 중력 때문에 낙하하면서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근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에요. 라는 언어 표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중력에 대해서 일했습니다. 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뭐하니? 네, 증가해요. 자,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어떠니? 라고 하면 A도 B도 위치 에너지 증가량 어떻습니까? 같죠?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mg, hg.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던 기준면으로부터 수직 높이 변화가 똑같으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는 한 일의 양이 같고요. 문제는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같대요. 자, 그러면 A, B의 한 일이 같으면 그 한 일을 걸린 시간 표로 나눈 게 인류이라고 했죠. 그러면 A, B의 한 일이 같고 걸린 시간 같으니까 인율이 어떨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속력은 어때야 될까요? 달라요. 누가 빨라야 될까요? A. A가 훨씬 더 긴 길을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10m, 이건 5m.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와야 되니까 속력은 누가 빨라야 됩니까? A가 2배 빨라야죠.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 속력이 빠른데 어떻게 한 일이 같아요? 실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른 거죠. 맞죠? 힘은 누가 더 세야 됩니까? B가 더 세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한 일이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두 전동기가 한 일은 중력에 대한 일로요.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말 디귿. 두 술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같습니다. 자, 니은. 두 전동기의 일률의 크기 이 또한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볼게요. 자, 넘어오시면 7번부터 10번까지요. 9번이요. 다른 질문 없어요? 자, 9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유공과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R이라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5V의 전압이 걸려져 있는데 0.5A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미지의 저항을 구하기 위한 대화 중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회로도가 복잡하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도현아, 왜 틀렸는지 봐야죠. 이거 유금이고 여기가 R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나 했어? 0.5. 그러면 여기에도 0.5A, 여기에도 0.5A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V 걸려있는데 여기서 몇 볼트 썼니? 여기서 3V 썼으면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되니? 2V. 2V 써야 되면 얘와 얘의 저항비가 몇 대 몇이면 되겠니? 3대 2면 되죠. 그럼 여기 몇 오르면 되겠니? 4, 5. 네. 근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직렬 연결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우리 내내 하고 있었어요. 아까 특강 시간에도 했어요.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압이 5V이고 유금에 걸리는 전압이 3V이므로 R홈에 걸리는 전압이 2V이어야 된다. 맞는 거고요. 직렬 연결해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비례하셔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11번부터요. 14번까지 질문. 14번. 돼요. 자, 14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말굽 자석 안에다가 금속 막대기를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한 거예요. 여기가 N급이고 여기가 S급이고 전류가 흐르는데요. 플러스 단자 쫓아가시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거 없는 거 아니야? 전류.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 그러면 전류 이렇게 되고요. 자기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위쪽으로 힘 받아서 위쪽으로 휜다고요. 맞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Q점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P점과 Q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얘가 이렇게 휘지. 맞아요? 자, 그랬을 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민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여기 공기라는 물질이 수평으로 밀려가는 걸 바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어디로 부니? 저기압으로 불죠.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이유는 여기서 미는 힘이 뭐하니까? 세니까.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모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은요. 센 힘에서 약한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었다는 건 어디에 힘이 셌다는 거야? 어디가 셌다는 거야? 아래쪽이 세고요. 위쪽이 뭐 하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이렇게 밀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위쪽으로 밀려가는 건 Q의 자기장이 P보다 뭐였기 때문이에요?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P 쪽 방향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물체가 이동할 때는요. 항상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약한 쪽으로 밀려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렸다는 건 여기가 뭐야? Q점. 여기가 센 힘이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힘이니까 센 애들이 약한 쪽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되겠어? 그게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보셔도 돼요. 얘 전류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렇게 감으시면 이 금속 막대에서 여기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니? 어떻게 생기니? 이 방향. 됐어? 여기서 어떻게 생기니? 이 방향. 근데 자석이 작용하는 자기장은 이 방향. 되겠어? 그래서 얘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같으니까 아래쪽은 쓰죠. 위쪽은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니까 약하겠죠. 되겠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같은 말이에요. 자, 니은 은박지는 P 쪽으로 휜다. 맞는 표현이고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은박지가 반대로 휜다. 당연합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죠. 자, 15번부터 18번까지 질문. 16번이요. 이것도 똑같죠?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용수철 저울이 있고요. 용수철이 있고 거기에다가 사각형 도선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있으면 거기다가 물체를 매달면 물체의 무게만큼 용수철은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 여기에 저항도 있고 여기에 전지도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이제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를 흐르게 할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어요. 그럼 뭔가가 바뀌나?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게 스위치 닫았어요. 뭐가 달라지나? 뭐가 달라져? 네, 이때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죠. 그 힘 때문에 얘가 더 무거워지면 용수철이 늘어날 거고요. 가벼워지면 용수철이 압축되겠죠.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전류 이렇게 흐르겠죠. 되겠어? 자, 그러니까 전류에다가 자기장, 힘이 어디로 작용하니? 아래로. 그러니까 얘는 중력 말고 됐어? 중력이라는 힘 말고 아래쪽으로 누르는 자기력도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힘이 추가되기 때문에 얘가 더 아래로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3A 라고 했는데 이걸 못 구하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 회로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이다. 맞는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나니? 라고 했는데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힘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겠죠. 그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줄어들겠죠.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19번부터 20번까지 질문. 19번과 20번 보시면요. 보시면 우리 이거 특강책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수업 교재에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쇠구슬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쇠구슬 B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둘이 띄고 있는 전하량과 질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플러스 Q, 질량은 M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B라고 하는 쇠구슬이 정지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무슨 상태입니까? 무슨 상태니? 합력이 0인 상태죠. 그러면 합력이 0일 때요. 일단 얘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위쪽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만 됩니다. 그 힘의 정체가 뭡니까? 정기력. 그러니까 얘는 위쪽 방향으로 정기력을 이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기력이라고 하는 중력과 같은 크기의 정기력이요. 어떻게 구합니까? 두 물질 사이의 거리 얼마? A요. A 제곱분의 크죠. 이걸 못 쓰진 않을지 않니? 그 중에서요. 전항량의 크기가 얼마니라고 했으니까 Q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못해요?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 자,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자, 여기요.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개수 물어볼게요. A에는 힘 몇 개가 작용하니? A에는 힘이 세 종류 작용해야 됩니다. 일단 중력 아래쪽으로 mg만큼 작용하고요. 자, 전기력이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얘와 얘가 서로 청력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전기력도 mg만큼 작용하겠죠. 그래서 자, 그럼에도 합력이 0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힘이 더 작용하죠. 뭡니까? 수직 항력이 2mg만큼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에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면 A에는 세 개의 힘이 작용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여드리죠. 20번은요. 그린 가와 같이 가벼운 금속구에 실을 매달아서 비커 위에 놓여있는 물체 A에 접촉시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있고요. 유리관 위에다가 올려요. 그래놓고 금속볼을 여기다가 접촉시킨다 그랬어요. 근처에 갖다 댄다고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첫 번째 봐요. 여기다가 대전체를 갖다가 댔더니 그게 무슨 크기든 상관없어요. 대전체를 갖다가 뭐 했답니까? 대전체를 물체 A와 접촉시켰대네요. 자, 대전체를 물체 A가 있는 곳에 아예 붙여버린대요. 이런 식으로. 자, 붙이면 이게 무슨 크기니? 정신 안 차릴래? 붙이면 같아진다 그러죠. 이거 마이너스 띄죠. 근데 얘도 붙어있죠. 무슨 관계일까요?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청력 때문에 뭐했다? 밀렸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물체 A가 아니고 B로 바꿀게 라고 해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물질을 B로 바꿉니다. 그래놓고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아까 그 대전체를 다시 붙여요. 여기 금속구 붙어있어요. 근데 얘는 안 움직였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붙였는데 얘가 안 움직였다는 건 얘는 전기가 작용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얘기는 얘는 전하를 잘 운동시키지 못했다는 거지. 뭘까요 얘? 얘 부도체죠. 얘는 뭘까요? 부도체지.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자, 맞는 거는요 2번이죠. 자, 과정 2에서 A를 통해서 전하가 이동했다. 이거 맞는 거고요. 1번 A의 전기 저항은 B보다 크니? 아니죠. 부도체가 저항은 더 커야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요. 틀릴 만한 문제가 없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틀리셨어요. 공부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합시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는 공부인데 제대로 합시다. 심하게. 자, 여기까지요. 다른 질문 없어요? 맞아? 우영이 이번에 몇 번 틀리니? 미성적은 기억에 남는데 11번 19번 이거 그 생각을 해야 돼서 남겼다가 했는데 시간이 없어. 19만 원 왜 그렇게 많이 틀렸을까? 이거 제대로 쓴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수학 19 이상하게 썼더라. 네. 자, 다른 질문. 다 된 거 맞아? 자, 이제 월말분사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 전화하셔서 어느 과목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어떤 책으로 공부하느냐가 아니고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데 집중력이 많이 없는데 특강 시간에 막 옆에 있는 애들이랑 장난치고 막 그러던데 선생님들 이제 정신 없어서요. 너희가 장난치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거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중에 1차 발표 나고 나서 누구는 듣는데 나는 떨어졌어요. 그래봤자 그거 못 돌려요. 돌릴 수 없습니다. 자, 선생님 물리가 걱정인 사람들은요. 지금 배웠던 이거 상하책 있죠. 이거 틀린 거 오답만 다시 풀어도 훨씬 낫습니다. 자, 책 피시면 이거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학원. 빛과 파동. 빛과 파동에서 빛과 파동 하나도 안 나갔나? 아니 강력방은 육육방울까지 해서 1차 부지개, 2차 부지개.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자,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는 뭐야? 뭐라고 해야 돼?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빛의 분산 때문이죠. 1차 부지개와 2차 부지개의 차이점. 1차는 그 글자에 한 번이면 반사가 한 번 일어나고 2차 부지개는 반사 두 번. 반사가 일어나는 횟수가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색깔. 밝기가 달라요. 아, 그래서 1차 무지개는 그나마 선명하게 보이는데 2차 무지개는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렌즈 방정식도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요? 맞습니까? 네, 말해보세요. 렌즈 방정식 어떻게 합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죠. 이때 B의 보호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뭘 의미하니? 정리. B의 보호가 플러스일 때는요? B의 보호가 플러스일 때는 뭡니까? 도립실상이고요. 마이너스일 때는요? 정립포상이죠. 배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분의 B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부 제대로 합시다.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는 지압이라서 물리면 앞에서.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요. 빛의 성질까지는 했었어요. 그쵸? 직진, 반사, 불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간섭과 회절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자, 간섭과 회절에 대해서 하면 되고 우리 저번 시간에 전반사, 광석류 했었던 거 기억나요? 스넬 법칙도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자, 이제 빛의 성질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직진. 그러면 생각나는 거. 그림자. 두 번째 반사. 반사 그러면 생각나는 거. 그렇구나. 반사 법칙. 반사 법칙이 뭡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 같아야 돼? 항상. 무슨 반사 있어요? 정반사와 난반사. 그래서 이 중에서 반사 법칙 성립하는 거 둘다 모두 성립합니다. 자, 불절이 뭡니까? 꺾여 들어가. 네, 왜 꺾입니까?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꺾일 때는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니 빠른 매질 쪽으로 꺾이니?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요. 자, 이렇게 굴절될 때도 굴절 법칙이 성립합니다. 맞아요? 네. 자, 굴절 법칙을 스넬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내서 무슨 법칙? 스넬 법칙. 자, 스넬은 굴절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굴절률로 설명하는 거죠. 자, 굴절률의 두 가지.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크다. 절대 굴절률이요. A 매질은 2야. 절대 굴절률 B 매질은 10이야. 누가 더 속력이 빨라요? 누가 더 속력이 빨라요? A가 더 빠르죠. A는 빛의 속도의 절반만큼의 속도를 가져. 이 뜻이죠. 자, B는 빛의 속도의 10분의 1이야. 이런 뜻이죠. 정신 차리셔야죠. 배웠는데. 자, 그러면 A, B의 상대 굴절률 구해. 절대 굴절률 알려줬잖아. 그럼 상대 굴절률 구해. 얼마? 얼마 나옵니까? 5 나오죠. 상대 굴절률은요. A의 절대 굴절률분의 B의 절대 굴절률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5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했어. 배웠으면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은 굴절률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동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자,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뭐냐면 간섭과 회전입니다. 됐어? 자, 그 중에서요. 간섭이 뭔지는 좀 알고 가자. 간섭이 뭔지는 알고 가자. 자, 저 간섭이라는 성질은요. 입자는 하니 안 하니? 입자는 절대 못해요. 저거 누구만 갖는 성질이라고? 파동만. 그럼 빛은 입자니 파동이니? 그걸 어떻게 증명하니? 간섭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빛은 간섭 효과가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빛은 뭐란 얘기야? 파동이야. 입자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빛의 간섭 실험을 뭘 가지고 했어요? 이중수리 있어요.
됐어. 그래서 빛의 이중슬리 실험이 빛의 간섭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이고 그 결과 빛은 간섭했기 때문에 빛은 뭐다? 파동이다를 입증하는 데 사용된 성질이에요. 됐어? 빛은 파동입니다. 입자가 아닙니다. 됐어? 왜? 간섭은 파동만 하니까 그래. 되겠어? 자, 그러면 간섭이 뭔 줄 알아야 빛의 간섭 실험을 설명하죠. 간섭이라는 건 엄마가 나를 간섭해요. 맞는 말이에요. 자, 간섭은 나 혼자 나를 간섭할 수 있니? 그건 간섭이 아니죠. 간섭은 뭐 누가 하는 겁니까? 남이 나를 하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 파동이 간섭을 하려면 적어도 파동이 몇 개 이상 만나야 되니? 2개 이상 만나야 서로 간섭할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간섭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일어나요. 자, 2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서 서로를 간섭합니다. 그럼 간섭하는 이유는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뭐를 변화시킬까요? 라고 하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간섭을 하면 빛의 구조 중 파동의 진폭만 바뀝니다. 진폭이 뭔지 알아? 네. 알아? 맞아요? 네. 이때요. 너 기억나니? 소리는 진폭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 세기. 소리의 크기요. 세기가 바뀌는 거죠. 되겠어? 이 진폭에 의해서 바뀌는 거요. 소리는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소리의 세기가 바뀌어요. 빛은요? 빛의 밝기라고 하는 빛의 세기가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는 간섭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래서 이 교실 안에 있는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갑자기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지거나 이렇게 하면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교실에 빛이라고 하는 파동이 가득 있는데 선생님이 소리를 내죠. 음파도 내보내죠. 그러면 소리와 빛이 만납니다. 간섭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을 때와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 교실의 밝기의 변화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간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다면 꼬맹아 여기에 조건이 빠져있죠. 서로 다른 2개의 파동이 만나면 늘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파동이 만날 때만 간섭한다는 겁니까? 조건이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들이 만날 때만 간섭합니다. 파장이 같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야 돼요. 만날 때 조건은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1mm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되겠어?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들이 만났을 때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요. 자, 소리는요. 간섭을 할 때요. 진폭이 바뀐다 그랬는데 진폭이 원래보다 커질 수도 있고요. 진폭이 처음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됐어? 자, 이렇게 간섭을 하면 진폭이 바뀐다 그랬는데 진폭이 원래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파동이 옵니다.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파동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잠시 후에 만날 때요. 2가지 경우로 만날 수가 있겠죠. 파동이 만나는데 이렇게 파동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동이 만날 때요. 얘가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죠. 되겠어? 위에 있는 파동은요. 같은 위상끼리 만난 거야. 마루는 마루끼리, 골은 골끼리. 되겠어? 자, 이때 마루라고 하는 형태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은 이 순간 이 지점에 온 에너지가요. 여기에 있는 땅을 위로 잡아당기는 에너지를 10만큼 가져와서 10만큼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이 순간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에너지를 10만큼 가져와서 여기에 있던 땅이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걸
흰색도 보라색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온 거야. 그러면 결론, 여기에 있는 매질은 얼마 올라갈까요? 20. 네, 에너지가 둘 다 10, 10이니까 합해서 20만큼 매질이 올라가겠죠. 얘는 얼마만큼 내려올까요? 20만큼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소리의 크기가 갑자기 뭐해질까요? 펑 하고 커져요. 되겠어요? 또는 보강 간섭이 빛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이 순간 엄청 밝아집니다. 되겠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여기에 있는 매질을 보라색은 아래로 10의 에너지로 당기고 있는데 흰색은 위쪽으로 10의 에너지로 당겨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일직선이겠죠. 진동하지 않겠죠. 그럼 진폭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겁니다.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세 간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아가야 소리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작아져요. 그래서 작아지다 얘 진폭이 0이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니? 없어져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소음 제거기 이런 거라고 하이탑 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보강 간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그 효과가 최대가 돼요. 상세 간섭은 반대 위상끼리 만났을 때 그 효과가 최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만나서 간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들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나중에 헤어집니다. 얘네들이요, 나중에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흰색은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보라색도 자기의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럼 갈 때는요, 만났을 때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했다고 쳐. 그러면 헤어지면 진폭은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커진 상태를 유지할까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이걸 파동의 뭐라고 한다? 독립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동은요, 자, 각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때만 영향을 주고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뭐한다? 돌아간다. 되겠어?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한다. 되겠어? 자, 얘네가 만났을 때 간섭을 하려면 두 개의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파장 길이가 다르면 간섭이 일어날 수 없다. 빛과 소리는 파장 길이가 달라서 절대 간섭할 수 없었던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섭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러니 빛을 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빛이 만나서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래서 라고 하는 밝기 변화가 생기면 간섭을 한 거란 말이야. 그 밝기 변화가 생기는 걸 우리가 간섭 무늬가 생겼다고 해요. 되겠어? 그걸 보겠다는 거야. 자, 그걸 보기 위해서 토마스 영이 두 가지 실험을 해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토마스 영은요 1800년도 후반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당시에는 광원장치가 뭐냐면 촛불입니다. 그래서 촛불 가지고 실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촛불에서 빛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빛의 진동 방향은요, 어떤 애는 이렇게 진동, 어떤 애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맞죠? 근데 파동이 서로 간섭할 때요, 한 파장만 간섭하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죠? 여러 파장이 만나면 간섭 무늬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근데 빛은 한번 빵 하고 나올 때 파장 길이가 다양합니다. 1부터 그래서 100까지 다양한 빛들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양한 파장들을 가지고 간섭 실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영은 첫 번째, 양초에서 나오는 다양한 파장 길이를 가지고 있는 빛 중에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야 됩니다.
됐어? 그러려고 앞에다가 뭘 놓는 줄 아세요? 단일 슬릿을 놓습니다. 됐어? 하나의 틈만,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틈이 이렇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면도칼로 살짝 긁으면 그 작은 틈이어야만 한 파장만 걸러가요. 됐어? 틈이 커지면 여러 파장이 다 들어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하나의 구멍만 뚫어요 라고 하는 뜻으로 얘를 뭐라 그러니? 단일 슬릿을 만들어요. 단일 슬릿은 한 파장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이 실험을 할 건데요. 단일 슬릿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됐어? 레이저 포인터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파장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빛만 나가면 원래는 백색광이었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빨간색 또는 초록색 또는 파란색 한 빛만 보이는 겁니다. 되겠어? 한 파장만 나갔다는 건 하나의 색깔만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백색광이었다가 갑자기 여기부터는 빨간빛. 알겠어? 이렇게 돼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렇게 작은 틈을 통과할 때요, 모든 파동은 이 작은 틈이 새로운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한다? 타원을. 그러면 새로운 타원에서 파동은 뭐합니까? 진동하면서 퍼져나가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뚫고 나갔지만 사실은 빛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빛이 뭐한다? 퍼진다. 이 퍼지는 걸 멋진 말로 뭐한다? 회절한다라고 합니다. 되겠어? 빛이 회절하면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이 온통 다 빨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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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빛이야. 되겠어? 자, 근데 그 앞에 내가 뭘 뚫어놓냐면 이중 슬릿을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그러면 빨간빛이 첫 번째 이 구멍을 통과하는 빨간빛도 있고요. 이 구멍을 통과하는 빨간빛도 있겠죠. 맞아. 하지만 둘의 파장 길이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되겠어? 자, 근데 구멍을 통과할 때 걔네들은 각각의 하나의 구멍이 새로운 뭐가 된다고요? 파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빛이 퍼져나간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빛이 하나의 파워를 만들어서 퍼져나갑니다. 이걸 빛의 회절이라고 하고요. 회절을 설명한 사람이 하이원스. 그래서 하이원스의 원리에 의해서 빛이 퍼져나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특정한 곳에서 빛들이 뭐하니? 만나고 있죠.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빨간 빛들이 두 개가 퍼져나오다가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뒷면에 흰색 스크린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빛이 와서 부딪히면서 됐어? 자, 특정한 위치에 간섭 무늬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이 두 이중 슬릿의 정확하게 가운데에는요. 엄청 밝은 빨간색 부분이 생깁니다. 무슨 간섭?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간격만큼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또 생겨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정한 간격만큼 떨어진 곳에 새로운 보강 간섭이 또 생기는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사이는 어때요? 보강과 보강은요. 보강 사이에는 유독히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됐어?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가 무슨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강과 보강의 정 가운데에는 상세 간섭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죠. 무슨 무늬가 생기는 거야? 이걸 간섭 무늬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간섭 무늬가 빛을 쐈더니 나타나. 그렇다면 빛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진폭이 변하는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빛은 뭐다? 파동이다. 알겠어? 그래서 애들 자소서 쓸 때요. 빛의 입자성 또는 빛의 파동성을 확인하는 시험들을 사실은 선배들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로 이중 슬릿을 만들어 놓고 간섭무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쏘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의 파장의 길이와 간섭무늬의 간격이 정말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들을 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 토마스 영. 됐어? 그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빛은 파동이다.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중 슬릿 사이의 거리를 스몰 d,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라지 l, 그리고 보강 간섭에서 그 다음 보강 간섭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하면 얘네들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입니다.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강과 보강 사이의 이 간격을 훨씬 더 넓힐 수도 있어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보강이 여기인데 그 다음 보강이 여기가 아니고 훨씬 더 멀리 여기 떨어져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보강과 보강 또는 상세와 상세 사이의 이 간격을 내 마음대로 벌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간격이 델타 x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 조절은 뭘로 한다? 뭘로 한다? 이중 슬릿 사이의 거리가 좁을수록 간격은 벌어집니다. 되겠어? 그리고 내가 쏘고 있는 빛의 파장의 길이가 뭐할수록 길수록 그래서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뭐할수록 멀수록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졸려면 일어서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델타 x 사이의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 길이도 뭐였다? 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쏘고 있는 빨간색의 빛의 파장 길이가 얼마야? 이거 쟀어요. 딴다는 뭡니까? L분의 D 델타 X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빛의 파장 길이도 잰 사람이야. 이해돼?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 물어볼게. 빛의 삼원색 말해. 초, 파. 그러면 똑같은 곳에 빨간색을 쏴보고 초록색을 쏴보고 파란색을 쏴봐. 그럼 간섭무늬는 누가 넓을까? 파장 길이가 긴 애가 넓겠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파장 길이가 제일 긴 게 누굽니까? 빨간색. 다시 말해. 진동수가 제일 큰 건 누굽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뭐다? 반비례. 그러니까 진동수가 제일 큰 건 누굽니까? 파란색입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똑같이 장치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쐈을 때요 간섭문이 간격이 다릅니다. 빨간색이 훨씬 넓게 나타나고요 파란색은 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장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빛이 파동이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강이 일어났어? 왜? 보강이 일어나는 거에 규칙성은 없어? 그 규칙성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사람은 보강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 위치 잡아. 여기서 보강이 일어날까? 실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요. 왜? 보강이 일어나는 위치들은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니까. 상세가 일어나는 것도 특정한 규칙성이 있어요. 그 규칙성을 찾은 사람이 토마스 영입니다. 그 규칙성이 뭐냐면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세요. 그리고 S2에서 P까지의 거리도 잽니다. 기억나니? 하이탑에서 했었는데 자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고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 거리의 차가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경로차라고 하고요. 이 경로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보강이 일어날지 상세가 일어날지 정해진다. 자, 이 경로차가 0이면 무슨 간섭? 보강 간섭. 경로차가요. 지금 통과하고 있는 빛의 파장의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해도 보강. 파장 길이의 2배, 3배, 4배여도 보강이 일어납니다. 되겠어요? 자, 여기가 보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점의 경로차가 얼마가 나는 위치냐가 중요한 거죠. 되겠어? 그런가 하면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남다, 2분의 3남다, 2분의 5남다, 2분의 6남다예요. 그래서 2분의 6남다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7남다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간섭이요? 상세 간섭. 자, 그랬을 때 보강 간섭을 일반식으로 만들어보자.
보강간섭의 일반식이 뭐죠? N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랬을 때 M은 0, 1, 2, 3 순서대로다. 맞냐? 상세간섭은요? 반파장의 무슨 곳? 홀수배인 곳에서 상세간섭이 일어난다. 되겠어? 근데 이거 거짓말이다. 이러려면 조건이 있다. 뭐였죠?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였니? 화장이 같은데. 이러기 위해서는요. S1에서 퍼져나올 됐어. 모양의 순서와 S2에서 나오는 파동의 위상 순서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됐어. 같은 위상으로 퍼져나올 때 경로차가 0인 곳에서부터 보강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강이 나왔다면 이런 순서라면 걔는 같은 위상으로 파동이 퍼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해? 근데 거꾸로요. 선생님 여기가 상세래요. 여기가 보강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야? 두 파원에서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되겠어. 자, 너네 이 책에서 어디까지 문제 풀었을까요? 자, 12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풀려있니? 안 들려. 24페이지까지 풀려있습니까? 맞아요? 확인. 맞아? 자, 오명아 27페이지 69번까지 빠른 속도로 하죠. 69번까지 특히 66번은 정확하게 잘 보고 풀어봐. 자, 오늘까지만 이 책으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수업도 아까 특강 주제로 합니다. 근데 빠른 속도로 풀어 채점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질문 받을게요. 왜요? 우리 자소서 어떻게 됐어? 그러겠지. 나한테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근데 무슨 수지? 그럼 실험을 안 해본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알아서 해라.
34페이지에 79번 먼저 풀어볼게요. 34페이지에 79번. 모르는 내용은 빼고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세요. 나머지 설명할게요. 34페이지.
자세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밑줄 쳐. 얘 이름이 기주공명장치야. 그래서 기주공명장치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소리곱새를 사용해서 소리의 공명 현상을 실험합니다. 라고 했는데 소리곱새가 뭔지 알죠? 똥 하고 치면 진동이 나오는 건데요. 이 소리곱새는요. 자기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곱새의 진동수가 100이야. 그럼 얘를 두드릴 때마다 진동수가 100인 소리만 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진동수에 해당되는 진동만 하는 게 바로 소리곱새입니다. 그래서 A, B 두 개의 소리곱새를 사용해서 소리의 공명 실험을 합니다. 이때 A, B 두 개의 소리곱새를 동시에 올렸더니 2초 사이에 15번의 밑줄 쳐 맥놀이 현상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간섭하기 위한 조건이 뭐니? 같은 파장. 네,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진동수들 그 파동끼리 만났을 때 간섭해. 근데 정확하게 1mm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길이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길이 차이가요 많이 일어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간섭을 안 하는데요. 길이 차이가 몇 mm 또는 몇 cm라고 하는 파장의 길이 차이가 미세하게 일어날 때는요. 맥놀이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간섭이 아닌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맥놀이 현상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종이야. 우리나라 제약의 종을 치면요. 한번 땅 하고 쳤을 때 소리가 땅 하고 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띵 하고 울림이 생기죠. 이 울림이 바로 맥놀이 현상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파장 길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애들끼리 만나면 간섭이 아니고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뭐가 생기냐면 소리의 울림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소리의 울림 현상이 생기는 건 파장 길이가 미세하게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그래요. 되겠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울림이 2초에 몇 번 일어났다 그랬어? 15번. 그래서 그러면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했다는 얘기야? 7.5번. 7.5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초 동안의 진동수를 우리가 맥놀이 진동수라고 해요. 그래서 1초 동안의 떨림을 맥놀이 진동수라고 해서 이게 7.5야 라는 얘기인데 이 맥놀이 진동수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파동의 진동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A 파동과 B 파동의 진동수의 차이가 7.5 나기 때문에 1초에 7.5번 떨려. 이 얘기예요. 되겠어? 이걸 우리가 맥놀이 진동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는 그러면 파동 FA와 FB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FA와 FB의 진동수의 차이가 7.5구나. 이건 알았어. 그러면 FA의 진동수를 알고 FB의 진동수를 알면 되겠죠? 자, 이때 이 진동수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기주공명장치입니다. 자, 이 기주공명장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물통에 긴 관이 있어요. 이 긴 관이 이렇게 고무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반대편에 물을 담고 있는 이 관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 높이를 내리거나 높이면 여기에 있는 물의 높이가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물 높이를 조절할 때 쓰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물이 요만큼 들어왔다고 치자. 얘는 왜 안 들어오는 거니? 가봐. 빨리 와.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동물이 언제 알아? 모르죠?
시간 몇 초? 내가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기에 소리곱새를 띵 하고 칩니다. 그러면 이 소리곱새에서 진동이 발생하죠. 공기를 진동시키죠. 그 진동할 때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발생해서 이렇게 왔을 때 물의 수면에 닿으면 여기서 파동이 뭐하니? 일부는 반사. 되겠어? 여기서 진동이 이렇게 나가고요. 일부는 반사돼서 이렇게 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뭐하는 거니? 만나는 겁니다. 가는 파와 오는 파. 근데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간섭. 그래서 이렇게 가는 파와 오는 파가 만나면 간섭한 파동의 형태가 생기는데요. 이게 한파장입니다. 한파장 안에는 아몬드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요. 이게 한파장입니다. 이런 파동을 만들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정확하게 되니 이 경계면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이 파동에 여기가 와도 되고 여기가 와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요 가운데 여기를 우리가 마디라고 해요. 됐어? 여기를 가장 넓은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배라고 해요. 그래서 배와 마디가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됐어? 여기에 마디가 오는 순간 소리가 가장 크게 웅 하고 울립니다. 되겠어? 웅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얘를 올렸을 때요. 자, 이때 경계면은 마디여야 되고요. 입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입구에는 배가 와야 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배가 오고 이 수면 위에 정확하게 마디가 와야 소리가 가장 크게 웅 하고 울리는데 그랬을 때 웅 하고 울리는 첫 번째 위치를 잡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크게 울렸다면 얘는 어떤 모습? 이 모습을 띠고 있었을 겁니다. 맞아?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할 텐데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물을 얘를 이용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소리가 웅 하고 울리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기까지 내려야 소리가 두 번째로 웅 하고 울립니다. 이해돼요? 네. 야, 그러면 첫 번째 웅 하고 첫 번째 큰 소리가 난 다음에 두 번째 큰 소리가 날 때까지 요 길이 차이가 이 파동의 뭡니까? 파장. 아몬드 한 개죠. 네. 자, 한 파장은 아몬드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자, 근데 아몬드 한 개 차이니까 몇 파장 차이? 반 파장 차이가 나다.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큰 소리가 나고 나서 두 번째 큰 소리가 날 때까지 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소리가 났을 때 만약에 10cm 차이였다면 얘는 한 파장이 얼마? 20cm짜리 차이야. 20cm짜리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요. A는요. 첫 번째 큰 소리가 났을 때 입구로부터 길이가 얼마? 38. 그리고 두 번째 큰 소리가 났을 때 입구로부터 얼마? 118.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니? 얼마니? 80.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이 얼마니? 얼마니? 160.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장 A의 파장의 길이는 160짜리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빨리 파장 비교해. 160, 160. 자, 두 번째 파장 비는 얼마 나와? 166. 166 나와요. 되겠어? 네. 구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파장 길이 나왔는데 진동수 몰라요. 근데 모르죠. 대신에 우리는 이거 알죠. 그래서 자, 이 소리곱새 A를 진동시키나 B를 진동시키나 걔네들은 공기를 진동해. 같은 매질을 진동할 때 속력이 어때야 돼? 같아요. 그러면 소리곱새요 A의 진동수는 모르니까 FA 대신에 파장 길이는 알죠? 얼마? 160. 됐어? 자, 또 소리곱새 B의 진동수는 FB 파장 길이는 얼마? 166. 이게 소리곱새 A의 속력이고요. 이게 소리곱새 B의 속력인데 이 두 개의 속력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요. 되겠어? 라고 하는 첫 번째 20번.
번째 아까 말씀드린 맥놀이 진동수는 둘의 그래서 진동수의 차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상식적으로 누구의 진동수가 더 크겠니? 이 값과 이 값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누가 크겠니? A. 네 그래서 FA에서 FB의 뺀값이 얼마다? 7.5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이요. 그래서 일반식과 1번식과 2번식을 계산하시면 FA와 FB가 구해집니다. 되겠어? 해. FB 75. FB 75, FA 82.5. 82.5 됐어? 아니 안 몰라. 됐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FA가 아닌데요? 차이가 급격히 큰데요? 차이가 엄청 큰데요? 그럼 이 말이 안 되는데. 400. 말이 안 되죠? 왜요? 왜 말이 안 되죠? 아, 제 실수였습니다. 진동수 차이가 급격히 나는데요? 아 이제 계산이 계산이 400. 아 FB가 400. FB가 400인 것도 저의 답이랑 급격히 차이가 나는데요? 아니요 실망 사기치지 마세요. 살짝만 기회 주세요. FB가 얼마? 그렇죠. 안돼. 사기쟁이들아. FA는 207점. 207점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우리 민지 화이팅. 오 멋지냐. 자 여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맥놀이 진동수하고요 기주공명 장치를 통해서요 소리곱새의 진동수를 알아내는 거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실험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소리곱새의 진동수를 이미 알아요. 그래서 소리곱새마다 다 써있거든요. 진동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우리 방에서 이걸 꽝 하고 쳤을 때요 이거 처음에 큰 소리가 나고 두 번째 큰 소리가 나는 걸 통해서 그 방에서의 모두 알아? 파장길이도 알죠? 그러면 그거 곱하면 우리 방에서의 공기의 소리의 속력을 알 수 있죠. 그래놓고 방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보일러 터서. 됐어? 그러면 이 안에 공기도 더워지겠죠? 네. 그러면 그 소리의 속력을 뭐 해줘야 됩니까? 빨라져야 되겠죠? 근데 진동수는 변하면 되니 안 되니? 안돼. 안 되죠. 그러면 소리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파장 길이가 길어졌을 겁니다. 되겠어? 그럼 진짜로 길어졌는지를 소리 이 기조공명 장치로 다시 해보면 되겠죠. 되겠어? 또 같은 온도에서 방의 습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됐어? 자, 온도는 똑같은데 습도가 높을 때, 건조할 때 소리의 속력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도에 따른 소리의 전달 속도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는데 습도에 따라서도 소리의 전달 속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면 된다.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럼 왜 달라지는지 그걸 찾아내시는 게 과학 자소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5년 전 선배가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소리의 속력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럴 때 쓰는 게 기준공명 장치다라고 하는 것과 한꺼번에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요.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 되겠어? 그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에 어디까지 풀었니? 69번. 자, 우리 그때요 설명 23페이지까지 끝난 건가 봐요? 맞아요? 거기까지 풀었었다며. 네. 그러면 거기까지 질문이 다 된 거예요? 네. 맞아? 확실해? 자, 그러면 24페이지부터 풀었어요. 2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풀었습니까? 20,
27. 27페이지까지 채점도 다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빨랑빨랑 하시죠. 네. 질문 받아요. 네. 혹시 58번에 1번, 아 2번 8번에 8이라나 있는데 8번에 9번 맞죠? 네, 8번.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자, 지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9분이라서. 윤지는 미안한데 빨리 가서 윤지 많이 아프면 집에 가라 그래. 자, 그리고요. 자기들은요. 이따가 선생님이 오면 32페이지요. 76번. 32페이지에 76번을 해놓으십시오. 되겠어? 네.